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한의원의 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한 폐렴에 사용하는 한약재, 중의학에 대해서 또는 한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쌍황년이라고 하는 중의학 제품, 즉 한약 제품이 중국에서는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쌍황년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순수하게 중약, 즉 한약으로만 만들어졌는데 사스 당시에 이미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스 당시에 중국에서 사망률이 10% 정도, 즉 사스 환자의 10% 정도 사망률을 보였는데 특별히 광동 지역에서는 3.7%의 사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사망률의 3분의 1 정도로 사망자가 더 줄어들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처음부터 중의학이 개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심각한 이런 폐렴이라든지 전염병 질환에 있어서 한약 치료를 한국에서는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그 중약, 똑같이 한약하고 똑같죠. 이 중약을 이미 초기부터 치료를 한 그런 지역이 있고 후기에 치료를 개입한 지역도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 중의학이 들어갔을 때, 즉 한약이 들어갔을 때 이런 전염병 치료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스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유명한 의사들 중에서 이런 어떤 전염병 질환의 유명한 의사들 중에서 한 중난산 선생이라고 하는 양방 의사 선생님께서도 초기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의학을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실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어떤 양방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한약 치료를 초기부터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참 환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쌍황년에 들어가는 금운화, 연교, 이 황금이라고 하는 약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형방패독산, 연교패독산, 은교산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감기 한약에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 금운화라고 하는 거, 연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황금이라고 하는 약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중약 지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침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약뿐만 아니라 곽향정기산이라든지 마행감석탕, 그리고 허증인 경우에는 체력을 높여주는 보중익기탕 계열의 약들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즉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상 증상이 심한 감염기라든지 증상이 없는 시기 또는 증상이 좀 완화되는 시기,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 이런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중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료 지침이 나왔다는 것이죠. 한국도 역시 양한방 협진을 토대로 이러한 어떤 한약 진료 지침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폐렴, 이런 전염성이 높은 이런 폐렴에 쓰이는 이런 금운화, 연교, 그리고 황금, 그리고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과 같은 약들은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주로 오는 자폐증,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이들의 언어 발달 치료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언어약으로 쓰입니다. 즉 폐약이죠. 즉 폐염증 상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의 뇌에서 또는 이 구강에서 폐에서 발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개선시켜 주는데 어느 정도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즉 폐가 염증 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폐의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즉 항병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알러지를 개선시켜주고 폐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주고 폐에 있는 균을 제거시켜주는 그러한 약재들이 실제로 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이 언어의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미 그런 약들을 많이 써왔고요. 또한 이 아이들의 감기 패턴이나 이 아이들의 고열 패턴 또는 비염 패턴 그리고 축농증 이런 어떤 독감 패턴 등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한약들, 즉 폐를 개선시켜주는 한약들을 감기가 걸렸을 때 꼭 투여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그 증상이 좋아지는 걸 토대로 해서 이 아이의 언어치료약을 찾아냅니다. 즉 언어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폐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폐의 염증 상태, 폐에 보이지 않는 알러지 상태, 폐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묘한 세균 상태들을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약초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의 언어를 증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언어가 증진이 되는 데 있어서 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폐가 염증 상태에 있고 폐에 알러지 상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약재들을 통해서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폐증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게 언어, 즉 발화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쪽 분야에서 이미 12년간 이 아이들만 집중해서 진료를 해왔지만 정말로 이 언어를 높여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심한 폐렴과 같은 상태가 있었을 때 이것이 어떤 다른 보조적인 치료로 이 폐렴이 낫지가 않는 거죠. 즉, 이 언어 발달장애 아이들도 이 폐렴의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레벨의 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강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보다 약한 수준의 치료의 도구들이라면 이 아이들의 언어를 높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한 폐렴을 개선시켜 주는데 활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폐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고 폐의 염증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이 있는 약초들이 배합이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역시 언어를 치료해 줄 수 있고 발화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폐약만 써서 되지는 않습니다. 폐약과 여러 가지 뇌에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약, 뇌에 영양을 넣어주는 약, 독소를 빼주는 약,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다 복합적으로 배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치료의 과정을 거칩니다. 오히려 우한 폐렴과 같은 그런 증상은 오히려 폐의 약만 쓰게 되지만 저희와 같이 자폐 발달장애 아이들이 언어를 치료해 줄 때는 이 폐약 플러스 인지약, 행동약, 감각약, 여러 가지 약들이 다 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질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견이지만 우한 폐렴의 증상을 진료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진료가 훨씬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우한 폐렴에 조심하셔야 되고 감염을 예방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한 폐렴에 걸린다면 저는 우한 폐렴에 쓰는 양방의 진료와 함께 중약 처방에 있는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쌍황년 플러스 더 좋은 약재들을 더 보강해가지고 가족을 진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증진되지 않고 언어가 느린 제 가족이 물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언어를 증진시켰고 지금은 한약을 먹지 않고 저희 둘째가 언어가 많이 늘었고 정상적으로 언어를 표현하지만 동일하게 언어가 느린 아이가 있다면 역시 폐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한약을 토대로 이 아이들의 언어를 증진시켜주는데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해 더 많은 아이들이 언어가 증진되고 인지가 늘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